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이정민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한 주만 보내면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번 주 거의 금요일까지 지내면 뭐 이제 토일 월화수 한 5일 정도 되네요.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설레이고 그죠? 좀 뭐라 그럴까 좀 기대가 부푸는 그런 추석이 될 텐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차분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트래블 데일리는 이번 주 마감 다 하고 다음 그 추석 연휴 있는 주 있죠. 그러니까 월화수가 저거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 목요일자 금요일자 기사를 나가야 되는데 전날 연휴 때 쉬면 저희가 또 기사거리 나갈 게 없어서 추석 연휴 있는 그 주는 그냥 일주일 동안 마감을 안 할게요. 예. 저 여름에도 휴가를 못 갔고 겸사겸사 그렇게 그러니까 추석 있는 그 연휴가 있는 주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자는 마감을 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좀 공고를 드렸고요. 자, 오늘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1차 끝났고요. 2차 모집 들어간다는 소식. 그 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에서 OTA와 거래 시에 불공정 사례를 접수를 받아요. 여행사 대상, 회원사 대상으로 그거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서울관광재단이 외래객 도시관광 경쟁력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서울 많이 오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텍스트 뉴스에서 보시면 되는데 홍콩에서 이제 가야 할 곳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traveldaily.co.kr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고 호텔업계는 뭐 손님 끌으려고 여러 가지 뭐 합니다.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조식도 배달해주고 뭐 아무튼 최대한 방역 거리두기 하면서 모객하려고 아주 난리 부르습니다. 네. 자, 서울관광재단은 쇼핑 페스타 통해 우리 여행업계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주 시나월드와 토스카나 요 이제 호텔인데 좀 극과 극은 아니고 토스카나 약간 더 럭셔리한 건데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길래 저희가 한 달 살기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텍스트 뉴스에서 보이실 수 있고요. 인터파크 투어가 울릉도 크루즈 상품을 선보였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9월 13일 월요일자죠?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코가 말러서 그런가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 첫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1차 모집, 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1차 모집한다는 기사를 나갔을 때 어떤 분이 기사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희망 고문 그만하라는 굉장히 좀 비꼬는 듯한 내용으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희망 고문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1차 모집이 해서 다 되면 이러한 혜택도 받고 하시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관련 기사를 냈는데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이렇게 그런 심보가 무슨 심보일까요? 예. 아니 본인한테 그냥 돈을 줘야 돼? 예? 이런저런 지원 사업 통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좀 해보겠다는 거죠. 여행사 대상. 그러면 본인이 맞으면은 지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당첨되면 선정되면 지원받고 누릴 거 누릴 수 있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뭐 관심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면 지원 안 하면 되고 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걸로 안 하니까 실명으로 안 하니까. 근데 왜 도대체 그 심보가 뭐야? 뭔 놈의 심보야? 그런 심보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네. 자, 2차 공고 나왔어요. 그 얘기 첫 소식으로 전해드릴게요. 문체부와 관광공사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두 번째 2차로 모집합니다. 9월 24일까지 마감인데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의 위기 극복과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신규 수익 모델 발굴,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홍보, 디지털 기반 인프라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을 위한 자금,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을 합니다. 관심 없으면 받지 마. 이상한 댓글 남기지 말고요.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그러니까 뭐 일반 여행업, 국내 여행업, 아무튼 여행사 등록 사업자이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창업 1년 이상 기업입니다. 지난 7월에 진행한 1차 모집에서 총 91개, 91개 참여 여행사를 선정을 했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선정된 91개 참여 여행사는 뭐 호구냐, 그러면? 참, 에휴.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2차 모집은 약 129개 참여사를 선정합니다. 129개, 1차 때는 91개, 이번에는 129개 선정돼요. 현재 1차 모집 선발 기업들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ICT 기술 접목 및 상품 판매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구축 등 디지털 트렌드 적용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주고, 그죠? 또한 랜선 여행 상품 및 구독형 여행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래 변화된 여행 문화에 맞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대요. 지원 유형은 체험형과 주도형 두 가지예요. 체험형, 주도형. 자, 체험형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했거나 웬만하면 다 디지털 인프라 보유 안 됐지.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4개월이에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우리가 과연 디지털로 뭘 전환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발굴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유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주도형은 뭐냐면 이미 디지털 인프라 경험 있어. 어느 정도 인프라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도 있고 뭐도 있고 디지털 인프라 경험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젝트를 5개월 동안 해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래서 하는 거 유형이에요. 자, 참여 기업은 응모사 중에서 사업 추진 적합성, 추진 역량 및 잠재력, 기대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발표 심사. 서류는 체험형과 주도형 같이 하고 당연히 서류 심사 똑같이 다 있지. 발표 심사는 주도형만 해. 발표는 이걸 거쳐서 체험형은 111개 이렇게 뽑고 주도형은 18개를 뽑아. 근데 많은 분들이 체험형에 할 것 같아서 많이 뽑겠지. 왜냐? 과연 우리 여행사가 디지털 전환을 하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에 아주 굉장히 그 근본적인 스스로의 질문과 고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사실 모르겠어. 그죠? 나도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 여행사 그 규모 작은 여행사 사장님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이걸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돼요.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고객 관리 기반 구축, 디지털 상품, 디지털 콘텐츠 개발,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인프라 도입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다못해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 드시는지 아시죠? 디지털이 편하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요. 초창기에 인프라 구축하려는데 디지털은. 이런 걸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수혜 여행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의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교육과 수행된 프로젝트 활용 및 활성화, 또 연계 사업 창출 등을 위한 맞춤형 심화 교육도 지원이 됩니다. 최대 지원 규모는 체험형은 2천만 원, 주도형은 3,500만 원 수준이고요. 과제 수행을 완료한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행업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 이번 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들의 신청도 접수 중이다. 마감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요. 공사 한국관광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모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디지털 전환은 필요성은 알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필요성은 정말 다 공감해. 1000%, 2000%, 3000% 공감해. 그런데 과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상품을 파는데 홈페이지 있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저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면서 요즘에 막 유튜브, 저희도 유튜브 방송하지만 유튜브 영상 찍고 정말 기초적인 단계부터 영상 찍고 편집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 하다부터 프로그램까지 선정해 줘서 하나하나 다 컷 편집 어떻게 자르고 소리는 어떻게 입히고 뭐 그런 것들 다 좀 그것도 하는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온라인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지? 제가 그냥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쓰는 그냥 그 편집 프로그램 갖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감이 안 잡혀. 뭐가 도대체 디지털이야? 전환이야? 예. 그런 것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디지털이야. 경제 확산에 따라 주요 포탈 그리고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OTA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행 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회원사들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요소들을 파악, 여행 상품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협회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회원사들에게 의견과 사례를 좀 한번 듣고자 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의 일 불 보듯이 불 구경하듯이 쳐다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의견 발표하고 혹시 있었으면 의견 개진해 주시는 게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좋게 돌아오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목적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상품 유통 구조 개선 때문에 하는 거고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했을 때 불공정했던 사례를 좀 해주시면 되고 제출 방법은요. 부침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이메일이 있어요. 한국여행협회 이메일이 있는데 inr@kata.or.kr입니다. kata.or.kr인데 요 양식은 어딨냐면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관련 기사 보면 하단에도 나와 있고 한국여행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그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9월 17일 금요일까지 제출 좀 하시면 됩니다. 네. 문의는 이제 여행협회 카타에 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6200번에 3916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섰다고 하죠. 그러면 서울은 과연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얼마나 좋은 도시로 각인이 되고 있는지 관련한 조사를 서울관광재단에서 했습니다. 해외 10개국 3,071명 대상으로 서울 위상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의 도시관광 경쟁력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했고요. 지난해 했는데 왜 이제 나오지? 조사 대상은 방한 입국객 수 상위 국가의 외래 관광객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잠재 도시 순위 결과 서울은 몇일 것 같아요? 1위가 어딜 것 같아요? 1위. 의외예요. 역시 그거는 좀 무시 못할 것 같아. 1위가 어딜까? 물론 조사가 작년이에요. 작년. 요거는 좀 감안을 해야 돼. 작년. 아까 말씀드린 그 10월 정도. 도쿄올림픽이 있기 전에. 자, 그래서 1위는 도쿄고 서울이 도쿄에 이어서 2위예요. 서울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서울이 1위. 서울을 왔다 간 사람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서울이 1위. 향후 해외여행이 가장 빠르게 가능해질 도시를 묻는 질문에 어디가 가장 해외여행이 빠르게 될 것이냐. 이게 도쿄가 36%로 1위, 서울이 그 다음. 향후 여행 의향이 있는 도시 역시 도쿄, 그 다음이 서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일본. 미국 관광객 대비 높은 서울 여행 의향을 나타냈고요. 한편 서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서울을 가장 빨리 여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도시로 인식하며 동시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을 꼽았다고 합니다. 도쿄 많이 가세요. 도쿄도 여행지로서는 좋지. 근데 코로나 거기가 지금 좀 애매하니까 그죠? 서울 여행 행태 조사 결과 외국인들이 서울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는 음식과 미식 탐방, 쇼핑 이렇게 됐고
도쿄는 음식 미식, 자연 풍경 그랬고 싱가포르는 쇼핑과 유흥 놀이시설, 방콕은 역시 음식 미식 탐방, 저렴한 경비. 그다음에 이런 게 주요 선택 요인이었고 방문객의 국적별 차이로는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방문객들은 서울을 선택한 이유로 음식 미식 탐방을 꼽은 반면 미국 관광객은 전통 문화 체험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서울 여행 형태는요, 주로 개별 자유여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퍼센테이지는 65%가량. 그 다음에 주요 동반자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절반 이상. 평균 여행 경비는 230만 원 정도. 평균 체류 기간은 6.14, 6일 정도. 도쿄, 파리, 런던, 뉴욕, 홍콩 등 11개 도시를 포함한 주요 관광도시 경쟁력 평가 결과 서울 방문 경험자의 92%가량이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서 타인 추천 의향은 도쿄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요. 서울은 전반적 만족도에서 긍정 응답 비율 93.3%로 4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좀 복잡해서 생략하고요. 조사 방법 온라인.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0월 14일. 표본수는 10개국 3,071명. 조사 대상 방한 입국객 수 상위 국가 20에서 69세 남녀 중 최근 2년 이내 해외여행 경험자. 2018년 1월 이후 관광 목적으로 서울 방문 경험자 300명 이상 할당했고 2018년 1월 이후 관광 경쟁력 상위 도시 방문 경험자 도시별 최대 100명 할당했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서울에서 만납시다. 예. 서울 아름다운 그 거리 서울 그리움이 남는 곳 서울 내 맘속에 영원할 그 노래도 있죠. 예. 조용필의. 예. 자, 인터파크 투어가요. 조금 특이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울릉도 크루즈 상품이에요. 예. 울릉도 크루즈가 타는데 신규 취향 울릉도 크루즈 상품은 포항에서 출발해요. 여기서 배 이름이 뉴 시다오 펄. 요건 2만 톤급 규모로 안락한 객실도 있다고 합니다. 크루즈에서 1박 하시고 울릉도 도착 후 2박을 하는 총 3박 4일 코스입니다. 상품은요. 패키지와 자유여행 두 가지 선택 가능하십니다. 패키지와 자유여행 모두 왕복 크루즈를 포함하며 패키지는 울릉도 관광과 숙소 제공 포함되어 있고요. 관광은 산책 코스가 잘 조성된 울릉도의 도동이죠. 도동 해안 산책로, 그 다음에 자연 포구 마을인 통구미 마을, 그리고 화구원 나리분지, 울릉도와 독도의 국가 지질공원인 복례폭포, 저동 해안 산책로 등 울릉도와 독도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자연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와 독도 관광 등을 원할 경우 선택 관광으로 즐길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기상 조건이 따라줘야 되겠죠. 울릉도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특식과 정식 등 5회의 식사 제공하고 자유여행은 울릉도 숙박 제공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울릉도에서의 관광 및 식사는 자유롭게 하셔야 되고요. 패키지는 얼마냐? 괜찮네. 가격 27만 9천 원이래요. 부터 자유여행은 19만 원부터 예약하는. 괜찮네. 가격 그죠? 상품 선택 시 구성과 옵션 사항에 따라 가격 상이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상품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고 크루즈 신규 취향을 기념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예약한 고객 대상으로 인터파크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2만 아이포인트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괜찮다. 이거 괜찮네. 그죠? 배멀미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또 크루즈 많이 타봤잖아요. 2만 톤급이면 배멀미 영향이 있어요. 배멀미 민감하신 분들 키 밑에 이거 하셔야 되고 2만 톤급이면 좋고 좋은 큰 배인데 비교적 그래도 저기 배멀미 좀 그 혹시 있으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 가격 괜찮네. 2박 4일 얼마였죠? 이게 아까 3박 4일이었나요? 괜찮네. 잘 좋은 상품 내보냈네.
이런 상품 더 나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고성이나 속초에서 타고 쭉 내려와서 부산 거쳐서 남해 돌고 인천에서 내리는 그런 크루즈. 그죠? 왜냐하면 저반 시설도 우리나라가 외국의 그 대형 크루즈 받으려고 저반 시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특히 부산, 그다음에 인천 이쪽, 특히 인천 쪽은 굉장히 저반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 이렇게 그런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바다가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그리스 같은데 뭐 지중해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중해처럼 그냥 사시사철 쫙 해가 비치고 막 잔잔한 그렇진 않지만, 그죠? 때론 막 좀 스펙타클하잖아. 우리나라 산맥, 특히 동해안 쪽 이렇게 해갖고 돌면은 굉장히 재밌고 좋은 상품일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자 오늘 순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화이팅!